천재 신동 출산 비법. 모든 엄마들은 아기를 출산할 때 가능하다면 총명한 아이를 출산하고자 하는 것은 부모라면 누구나 바라는 소원일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이를 출산할 때 병원의 출입문이 출생자의 띠로 봐서 장성살 방향만 피한다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 태어나는 아이는 두뇌가 탁월한 아이로 출생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를 모르고 병원의 문이 장성살 방향에서 출산한 아이는 신체가 허약해서 잔병 치레를 많이 한다든지 신체장애라든지 선천적 지적장애, 기형아로 태어나서 힘들게 자라고 있는 아이를 보면 출산병원의 문이나 산모의 출산실이 반드시 장성살 방향으로 나 있는 것이 확실하다. 100%는 아니지만 거의 예외는 없는 것으로 체험을 많이 했다. 총명하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는 조건은 요령만 알면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미 허약하게 태어난 아이라도 그 아이의 띠를 중심으로 제살 방향으로 병원 문이 나 있는 병원을 정해놓고 꾸준히 치료를 한다면 치유될 가능성은 아주 높다는 것이다. 신생아의 운명구조는 출생과 동시에 사주팔자가 정해지는 것인데 같은 시간대에 태어난 아이라고 병실의 문의 영향을 첫 호흡이 남풍이냐 북풍이냐의 영향만으로도 총명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정해지는 것은 우리도 이해가 될 것이다. 출생 당시의 기운이 장성살 방향의 영향권에만 들지 않게만 태어나면 그 아이는 반드시 천재나 신동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총명하게 자라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값지게 상담을 하고 나면 보람도 느끼지만 사실상 불신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러한 부분을 상담하는 사람들은 상담자들의 개운법 즉 나쁜 것은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양 철학의 진수는 막연한 형이상학이 아니고 우매한 인간들을 현명한 생활인으로 선도하는 지침이 되어 왔었고 앞으로도 인생 행로에 깊숙이 파고들어 변칙이 아닌 방법으로 정당한 법칙으로 개운법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푸근한 희망을 안겨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실생활보다 활기차게 리드한다는 자부심으로 진리의 선두주자라는 자부심 가지고 고민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게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개운법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다소 차이는 있지만 잘 사는 방법이 못 사는 방법보다 더욱 많다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생활을 희망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사는 동서남북의 방향에서 장성살 한 개의 방향만 빼고는 전 방향을 좋은 쪽으로 운명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인생의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이라고 좀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비약을 했지만 힘들게 사는 것보다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많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희망적인 삶이 되길 바란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결혼을 하면 부부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태어남으로써 한 가족이 탄생되는 것이다. 옛날에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칠거지하게 들어 집안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되었으며 요즘은 시대상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들 주변에는 아들 선호 사상이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아들을 원하지만 딸만 두는 딸 부잣집이 있고 아들만 있어서 딸을 원하지만 또 아들만 출산하는 집들이 많다. 사실상 과학의 첨단을 걷는다는 요즘의 생명에 관한 문제는 아들, 딸의 판별은 삼신할머니의 고유 권한이라고 봐야 할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방위학술을 이용한 개운 비법을 이용해서 아들, 딸을 마음대로 출산하는 방법은 과학의 시대를 뛰어넘는 불가사의한 이론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는 절대로 불가사의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체험을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아들, 딸 잉태의 문제는 여자의 죄는 절대 아니며 남성의 소임으로 봐야 정당한 대답이다. 임신의 생산 능력은 남성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아들, 딸의 임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인가? 사실을 어렵지 않다. 부부 생활을 할 때 누구나 그 방의 구조에 따라 적당한 방향으로 두침을 하게 되는데 남성을 기준으로 하여 반한살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된다. 어렵지도 복잡하지도 않은 이 방법을 한 가지만 지킨다면 남편의 기가 왕성해지고 충분히 아들을 잉태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남편이 반한살 방향으로 두침을 한 경우 남편의 바이오리듬을 측정해 본 결과
피곤하지도 않고 건강 상태가 만점으로 의료기기에 나타났다는 실험 결과가 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분명히 총명하고 심성도 바르고 중용을 지향하는 성격으로 사회에 배출되는 바람직한 인재로 자라게 될 것이다. 여자아이를 잉태하려면 남편의 띠를 기준으로 1000살 방향으로 두침을 한다면 총명한 여아를 분만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만약 거실이나 침실의 방문이 장성살 방향으로 되어 있는 흉가에서 가진 아이는 비록 출산을 하였더라도 귀상을 타고나지 않고 총명하지 못하고 신체도 허약하여 힘든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남성의 띠를 기준으로 아들, 딸 낳는 방법을 알아보자. 남자 생년이 신자진생 원숭이, 쥐, 용띠 아들을 낳으려면 축 방향 북쪽, 딸을 낳으려면 미방향 서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잔다. 남자 생년이 인호술생범말, 개띠 아들을 낳으려면 미방향 서남쪽, 딸을 낳으려면 축방향 북쪽으로 두침을 한다. 남자 생년이 해묘미 돼지 토끼 양띠 아들을 낳으려면 진 방향 동남쪽, 딸을 낳으려면 술방향 서북쪽으로 두침을 한다. 남자 생년이 사유축뱀, 닭, 소띠 아들을 낳으려면 술방향 서북쪽, 딸을 낳으려면 진 방향 동남쪽으로 두침을 한다. 위와 같은 방법을 참고로 하여 실천을 한다면 원하는 총명하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가 있으니 한 가정의 화목은 아이의 탄생임을 알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여 자녀를 많이 낳아야 나라 경제가 발전함을 아울러 머릿속에 되새기면서 참고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